생겼어요? 태훈이, 준수 다 잘생긴 얼굴들이잖아. 잘생겼잖아. 그리고 서희도 잘생긴 얼굴이죠. 남자답게 생겼잖아. 네. 대응은 짝지어지는 관계가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 짝지어지는 관계, 대응인데 주로 우리가 이런 기호는 많이 보잖아요. 여기 x가 있고 여기 1이라는 원소가 함수 f를 통해서 여기는 a에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 여기는 a에 이게 대응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이제 기호로 뭐라 쓰냐면 함수가, 이거 함수죠. x에서 y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일 때 x에 1 집어넣으면 그 함수 값은 a에 짝지어집니다. 이 뜻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x가 1일 때 y는 a입니다 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순서상 형태로 x에 1 집어넣으면 y가 a 나옵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함수에서는 이런 기호로 쓰이죠. 물론 이 기호가 꼭 함수에서만 쓰이는 기호는 아닙니다. 이것도 어디서 쓰이냐면 함수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a입니다. 이럴 때도 저 기호를 썼었어요. 그치? fx는 x-1과 qx의 곱이며 나머지 a의 합인데 x에다 1 집어넣으면 f1의 값은 다 지워지고 a가 남는다. 이런 의미도 쓰이긴 했었는데 우리는 함수를 배우니까 이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이쪽 위주로 이게 짝지어진다, 함수값이다, 대응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출발하는 위치,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를 보통 정의역, 정의역, 공역, 그리고 선택된 y값, 얘를 보통 치역이라고 부르며 fx, y, 그다음 치역,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다라고 했었고, 저번에 함수가 되냐 안 되냐 그림도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추가로 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뭐 여기는 연습 문제들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자,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 그러니까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 집합이 서로 같을 때는 원소와 그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고 함수가 서로 같을 때는 어떤 조건이 돼야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이게 있어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f의 공역, 정의역, g의 정의역. g는 뭐예요? 그러면 함수식이 하나만 나오진 않잖아요. y는 fx,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함수식이 하나만 있지 않고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씁니다. 뭐 알파벳 순서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F, G, H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 fx를 줄였으면 약식된 기호가 f입니다. gx를 줄였으면 g라고 쓰고요. 두 함수 서로 같다라는 약식된 기호는 저입니다. f는 g랑 같습니다. 근데 두 함수 서로 같다고 말할 때는 첫 번째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f의 공역과 g의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전제조건이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되어 있는 함수값 각각의 치역도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같은 함수값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말한다. 같지 않을 때는 막 짝대기 그으라는 얘기죠. 같지 않을 때 짝대기 긋는다.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역에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두 개 말고는 더 이상 뭐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 함수 fx는 이렇습니다. 얘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y는 x라고 써도 됩니다. 얘는 상황에 따라서 y는 x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찌 되었든 이렇게 함수 f와 g가 있는데 x에 0 집어넣어봐요. 두 함수 다 정의역이 0과 1입니다. 근데 x에 0 집어넣었더니 f0의 값이 0이에요. 근데 g0의 값도 0입니다. f1의 값은 1, g1의 값도 1. 지금처럼 정의역이 같은 상태에서 지금 공역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로 보시면 돼요. 그럼 정의역이 서로 같은 상태에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각각 0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각각 정의역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지면 그때를 두 함수는
같은 함수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 뭐 이런 거 잠깐만 해볼까요? 네, 너무 건너뛰는 것 같으니까. 두 함수가 서로 같은지 확인하시오. 36번. 근데 앞쪽 문제와 다른 게 앞쪽은 이제 정의용 원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정의용 말이 없다는 얘기는 보통은 특별한 말 없으면 정의용은 실수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 말 없으니까요. 자, 실수 전체에서 함수 f는 절대값 x고 함수 gx는 x제곱이죠. 근데 절대값 x를 푸는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일단 절대값을 풀려면 저 x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혹시 너 0보다 큰 거 같으니? 그런데? 그럼 너는 x야. 혹시 너 0보다 작으니? 그런데? 그럼 너는 마이너스 x야. 근데 이 계산법이 실제로는 루트 x 제곱의 계산법과 사실은 동일하거든요. 루트 x 제곱도 저렇게 처리하잖아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이면 그냥 쓰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a가 음수일 때 a 제곱은 제곱 루트 지워지고 a를 썼는데 이 a한테 물어봐야 되죠. 너 양이니 음이니? 나 음인데?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유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죠. a만 쓴다는 얘기는 a는 음수니까 답을 a로만 쓴다는 얘기는 제곱해서 음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음에다 음을 붙여서 실제로 얘는 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두 식은 실제로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함수 f랑 함수 g는 서로 같다고 본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2번식 fx는 x 플러스 2, 위에 있는 gx는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우리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선생님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렇죠.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x 플러스 2. 함수 fx도 x 플러스 2인데 함수 gx도 x 플러스네요. 따라서 f와 g는 같은 거네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결과가 똑같은데요? 결과가 똑같지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대훈이 지금 고개를 끄덕댔는데 왜인지 알겠어? 이 두 함수는 왜 다른 거지? 아니, 좀 전에 고개를 끄덕대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끄덕대길래 물어본 것 뿐이라고. 내가 두 함수는 다르죠? 정의역이 달라서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 하길래 태형이 뭘 알고 끄덕대는구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니었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끄덕댄 건가요?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함수 fx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맞아요. 근데 함수 g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 뭐가 안 되죠? x 중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이 있어요. 저 gx는. x에 2가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x에 2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분모를 0 만들겠다는 얘기고 분모가 0인수는 수학에서 수로 인정하지 않죠. 그죠? 뭐 이런 의미잖아. 분모 0인수는 수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계산법으로 성립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2분의 6 약분하면 얼마예요? 3이죠. 결론이 뭐죠? 분모 2와 값 3을 곱하면 분자 6이 나온다는 결론이야. 그치? 이거는 진리지. 만약 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분모 0인수가 존재한다고 쳐.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쓴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분모인 0과 값인 x를 곱하면 답이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잖아. 구할 수 없잖아. 현대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수를 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x에 0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둘은 결과는 동일하지만 정의역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저는 직선입니다. 기울기 1이면서 y좌표인 플러스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일 거예요. 이게 y는 fx예요. 그럼 y는 g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랑 똑같이 그려져. 똑같은 형태의 식을 띄고 있으니까. 단 얘는 실수 전범에서 다 대응되는 y가 존재하는데 얘는 어디서 존재하지 않죠? 2에 잘 그렸나요? 2에서
함수값이 없어요. 이 값은 함수식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서로 다른 함수입니다. 38번. 자, fx는 x-1분의 1, 그 다음에 gx는 x제곱-1분의 x 플러스 1. 얘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정의역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여기는 정의역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정의역이 틀립니다. 따라서 함수 f와 g는 같을 수가 없죠. 함수의 그래프. 함수 f가 x에서 y라는 정의역과 공역을 가졌을 때 그 정의역에 대응되는 원소 함수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응되어 있는 그 xy 관계를 우리는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순서성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는데 그 점이 만약 실수 전체 범위로 연속적으로 배열되게 되면 이게 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점이나 또는 선을 통해서 수학적인 함수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 이걸 우리는 보통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점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로 그래프라는 게 수학적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라 써져 있죠? 이런 건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순서상이죠. 그래프를 구성하는 원소는 순서상, 점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x는 정의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x좌표가 되고 그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y값을 통해서 x, y 점을 통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이 그래프를 말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가 원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직선은 함수가 맞지만 원은 함수가 아니죠. 이유는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됩니다. 근데 얘는 x가 하나인데 x가 a라는 집 하나의 값을 갖는데 y값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양다리 걸치는 놈이잖아요.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이 여학생 2명한테 나눠 좋아해. 이 꼴이기 때문에 함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물론 여러분이 이쪽이 사실 이 앞쪽에서 배워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의 방정식은. 근데 지금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원이 나오다 보니까 원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배운 적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등수학상 마지막 파트에 원이 나오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이제 일로 넘어오는 거라 원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은 원의 방정식까지만 배우지 원의 함수를 배우진 않아요.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함수인지 아닌지 선생님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 이거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네가 해야 될 행동은 세로선을 긋습니다. 세로선이라는 얘기는 y축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는 뜻이죠.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만 존재하면 함수입니다. 근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만나요?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그래프 함수입니까? y축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y축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고 다 긋을 수는 없죠. 무수히 많은 y축 평행한 직선을 긋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계속 흰색 그래프와 빨간색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항상 한 개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타나면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선생님 함수가 맞습니까? 이거 중3 때 배웠잖아. 2차 함수라고. 함수 맞아. 왜지? 그거 보면 알아. 만나는 교점이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함수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원 같은 건 함수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똑같은 포물, 이것도 포물선이죠. 포물선이에요. 근데 얘도 포물선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도 포물선이에요. 근데 포물선이에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좌로 블록한 포물선, 우로 블록한 포물선, 포물선이에요. 얘는 언제 배웁니까? 지금 현행 교과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걸 배웁니다. 2차 곡선이라는 파트에서 실제로 나와요. 기하 벡터라는 교과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제1단원에 2차 곡선, 제1단원 제1파트에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도 포물선의 일부분이고 새롭게 포물선을 정의합니다. 그때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이라 배우잖아. 근데 실제로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꼭점이 아니고 초점입니다. 초점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이런 점, 초점.
근데 이런 것도 포물선이야. 근데 이 포물선 같은 경우는 함수가 맞는데 이 포물선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닙니다. x값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y값이 두 개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니고 그냥 2차 곡선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y축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이냐, 모든 점에서 한 개씩 그래프가 그려진 파트에서 항상 한 개씩 만나면 함수이다. 그렇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다로 골라내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이 하시고 이렇게 여기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실제로 중요한 함수들로 넘어갑니다. 이름이 있는 함수들. 그동안은 그냥 지금까지는 함수, 약간 포괄적인 내용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함수들을 배울 텐데, 첫 번째가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 뭐 순서대로 외우실 필요 없는데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요.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먼저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1대1 함수. 그냥 미팅으로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남학생 3명이 주선자 F한테 주선자야? 주전자가 아니고 발음이 안 되나? 주선자, 이 미팅의 주선자 F가 얘네들 부를 때 남자애들한테 전화해서, 야 준수야, 혹시 네 친구 중에 괜찮은 애들 없어? 있어. 몇 명? 3명. 아 그래? 알았어. 여학생한테 전화해서, 야 가인아, 너 혹시 너희 친구 중에 괜찮은 애들 없니? 있어. 그러면 남자애들이 3명이라니까 우리 3대3 미팅하자 했는데 얘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3대3 미팅이 돼 4대4 미팅인 줄 알고 자기 친구랑 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4명을 끌고 나온 거죠. 인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때 시작을 하는 거지, 미팅은. 그래서 자, 각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의 짝대기를 날려주세요. 그래서 짝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날리는데 남학생들끼리 선택을 하는 거야. 이 미팅의 약속은 남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남학생끼리 모인 거야. 모여서, 야, 미팅 하다 보면 어디서 내가 들은 건데 막 친구가 찍은 여학생 같이 찍고 막 서로 막 다투고 이런 일도 있다는데,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야, 우리는 좀 깨끗하게 가자. 야, 친구가 선택한 여학생은 찍지 말자. 그런 우리 쓰레기 같은 짓은 하지 말자. 오케이, 알았어. 약속을 한 거야. 그 순서를 매긴 거지. 1번, 2번, 3번 순으로 각자 좋아하는 여학생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1번 남학생이, 야, 나는 1번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그럼 2번이, 그럼 난 1번 피해서 다른 여학생을 찍어야 되겠구나. 3번 여학생을 선택했어요. 그럼 3번 남학생이, 그러면 지금 나는 1번, 3번은 선택이 됐으니 1번, 3번 피해서 다른 여학생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 부르며 정의는 이겁니다. 이게 색표시되어 있는 이 정의를 외우셔야 됩니다.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문장, 식이나 문장을 표현한다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이거 얘기는 남학생이 서로 다르면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한 여학생 fx1, 그들이 선택한 여학생 fx2도 서로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앞쪽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라고 배웠죠. 가끔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안 주고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줍니다.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도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얘는 1대1 함수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런 1대1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보통 자리가 좀 없네요. 글씨가 너무 컸나요? 그래프 모양이 대충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1대1 함수가 고2 때 배우는 지수함수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보통은 1대1 함수입니다.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저건 어떻게 그려진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거죠. 어떤 x를 선택해도 선택되는 y값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남학생은 해피엔딩으로 미팅이 끝났어요. 근데 여학생이 해피엔딩이 아니야. 선택받은 여학생 3명 기분 좋겠는데 자기 친구 한 명이 울고 있잖아. 저쪽에서 미안해. 지금 아니야 괜찮아 나 집에 갈게 혼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아이씨, 야 주선자 F 너 좀 인원수도 맞춰서 데리고 나오자. 아이 참 우리 괜히 미안하잖아. 마음은 좋지만 이게 약간 이상한 느낌이죠. 기분은 막 좋아.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친구를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안쓰러워. 이런 느낌에. 남학생은 해피엔딩, 여학생은 약간 언해피인 이런 느낌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의 마지막 단점이 뭐냐면 얘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고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고 같지 않습니다. 결론은 치역이 부분집합에 치역이 공역의 무슨 부분집합이죠? 치역이 공역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중에 자기랑 똑같지 않은 것. 무슨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치역이 공역의 진부분집합인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1대1 함수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세요. 잘 봐. 이게 y값 전체지. 이게 공역이야. 근데 실제로 선택된 y값은 여기만 선택됐잖아요. 이랬니? 공역은 실수 전체. 근데 실제로 찍힌 y값들은 양수 부분에만 찍혔기 때문에 모든 y가 선택받지 못하고 일정 부분의 y만 갖고 있는 전원 상태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1대1 대응은 주선자가 이제 눈치가 좀 챈 거예요. 이제 내가 저번에 미안했어. 내가 인원수를 잘못 듣고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미안해. 인원수 체크할게. 3대3 미팅. 너 3명, 우리 3명. 자, 너희네 3명, 우리 3명. 3대3 미팅 하자. 인원수를 맞춰온 거예요. 근데 아까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남학생들이 야 우리 쓰레기집 사지 말고 딱 원하는 학생, 여학생 한 명씩만 선택하자.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쪽의 단점이 뭐였냐면 미팅 나온 여학생들이 모두 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미팅 나온 여학생들이 모두 다 선택받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러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름이 달라져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보통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 1대1 대응의 그래프 모양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내가 지금? 그냥 지고 다시 쓸걸. 뭐한 짓이냐 이게. 자리 없다고 얘기했더니. 자, 1대1 대응은 이런 관계를 맺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프는 보통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이렇게 딱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보통 이런 겁니다. x 하나에 선택되는 y값이 다 하나씩만 존재하고 y값 전체 범위가 여기인데 선택된 y의 전체 범위도 똑같아요. 모든 실수 범위에서 y가 다 선택받기 때문에 이렇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때 이런 경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 부릅니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대1 대응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1대1 대응 중에서도 들어간 x값을 함수값에 대응시켰더니 들어간 게 답이야. 이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또 왜 이랬죠? 그냥 할게요.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이게 정이에요. x 들어간 게 그대로 답은 나오는 거죠. 1 집어넣으면 답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답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와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항등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 뭐죠? x 집어넣으면 그 x 값이 y 값과 똑같다. y는 x. 기울기 1이며 기울기 45도 1,1, 2,2, 3,3, 4,4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 네,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1대1 대응 플러스 네, x하고 y가 서로 똑같은 함수값. 점의 좌표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것들. 이게 1대1 대응 중에 항등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상수함수는 이런 경우예요. 보통 유인함수라고 그러죠. 유인함수. 모든 남학생이 다 얘만 찍습니다. 왜죠? 얘가 이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진짜 혹시나 유인함수라고 오해할까봐. 모든 x가 다 하나의 함수값만 가질 때 그게 상수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과는 결이 달라요. 얘네는 약간 흐름이 1대1 함수 중에 뭘 만족하면 1대1 대응 1대1 대응까지 왔는데도 또다시 뭐를 만족하면 항등함수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면 얘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이런 거랑 아무 관계없어요. x값 서로 틀릴 때 y값 서로 다릅니다.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오로지 이겁니다. 정의 자체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게 상수함수예요. 여기 책에서는 C라고 해놨나요? 네, C라고 해드릴게요. 똑같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올 때 얘를 상수함수라 부르며 이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이 그래프를. 중2 때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배웠어. 직선할 때. 얼마 직선할 때도.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식은 같지 않아요.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식에 포함되는 거고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개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근데 직선의 방식은 이거 말고도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x축 평행, y축 평행. 그 중에 y축 평행한 직선. 그게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 y는 c 이렇게 되는 거. 항상 y값이 일정한 값만 유지하는 겁니다. x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x에 대응되는 y값이 다 똑같은 y값. 한 명만 계속 찍어야 되는 거죠. 남학생들이 모든 여학생을 찍을 때 한 명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y축 평행한 직선. 이게 상수함수가 된다. 아셨죠? 네. 일단 그래프 개형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들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으니까. 자, 구성이 되고요. 네.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보세요. 자, 왼쪽 거 뭐라고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뭐죠? 네. 틀렸어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 틀렸어요. 이게 막 부르는 거야? 막 부르는 거야? 아이고, 잘못했네. (1대1) 함수 1번 답 1대1 함수 뭐라고요? 디귿 비읍 이라고? 아니요. 더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역 미음 이음. 선생님 이게 왜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1대1 함수라는 동네 안에 1대1 대응이 사는 겁니다. 그 1대1 대응이라는 동네 안에
항등함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디귿은 어디 있죠? 아니, 여러분이 답을 안 골랐던 기역은 1대1 대응에 포함되지. 그리고 답을 안 골랐던 미음은 항등함수에 포함돼요. 답을 안 골랐던 이응도 1대1 대응에 포함되죠. 근데 잘 보시면 항등함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1대1 함수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천안함 산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천안함 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1대1 함수 안에 다 들어있는 1대1 대응, 항등함수를 다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물론 1대1 함수만 성립하는 것도 당연히 써야 되고요. 답은 얘는 5개가 되고 2번 1대1 대응을 쓰시오 그러면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써야 돼요. 그러면 기역, 미음, 이응 이렇게 되고요. 항등함수는 네, 미음밖에 없죠. 상수함수를 쓰시오 그러면 상수함수는 모든 값이 하나는 모여야 되니까 니은입니다. 됐죠? 항등함수는 다시 말하지만 1 집어넣으면 답이 1 나와야 돼. 2 집어넣으면 답이 2가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으면 답이 3 나와야 돼. 이렇게 줄이 쫙쫙쫙 이쁘게 옆으로 바로 이동한다고 항등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답이 똑같아야 된다고. X와 Y가 정역과 치역이 답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미음만 답이 되지 이응은 항등함수는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답에서 안 나온 저기 리을이나 시옷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함수이기만 하지 뭐 이름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값이 뭐 다 하나만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될 거 x값 하나 그다음에 x값 2개가 똑같은 y를 선택하거나 얘처럼 얘네들은 얘를 선택하고 얘네들은 얘를 선택해요. 그럼 얘는 그냥 함수이지 무슨 이름이 있진 않아요. 얘네들은. 5번 답 뭐라고요? 자, x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건 무슨 함수죠? 항등함수요? x 여기 이것도 이렇게 이게 뭐냐면 x 값에 좀 그냥 순서처럼 쓸게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1 1, 마이너스 2 2, 2 이렇게 돼 있죠? 됐니? 그럼 굳이 이걸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1대1 대응이죠. 됐나요? 그래서 5번 그래프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항등은 아까 말했잖아. 항등은 또 여기 마이너스 2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가야 되는 거야. 항등은 안 되죠. 6번이 뭐죠? 제가 항등함수예요. 6번이 항등함수예요. 7번은 상수함수. 네, 그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낮춰놓으세요. 뭐 대한민국 교과서마다 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수 xy, 그러니까 두 집합 xy에 대하여 fx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시오. 단 a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란 얘기는 이거 1차 함수란 얘기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1대1 대응해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 얘기는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x값 얼마? 마이너스 3부터 여기 x값이 1까지. 여기 구간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x에 대응되는 y값이 다 선택받아야 되기 때문에 y값의 최소 범위는 이게 y값이 가장 작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y는 6. 이 구간 안에 모든 y가 다 선택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범위의 끝값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 함수는 이 점과 이 점은 지나가네요. 이 점은 어딘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점은 1,6이네요. 뭐 하시면 되죠?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연립할 때는 저 fx보다는 그냥 y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래야 좀 이해가 좀 빠르니까. 여기다가 두 개씩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여기 1,6, 6a 플러스 b.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럼 빼면 마이너스 8, 빼면 마이너스 4a. 따라서 a 값은 2. a 값 집어넣어서 넘기면 b 값은 4. 그러므로 함수식 fx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자, 풀고 나서 보세요. 다시 지웁니다. 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양수야. 근데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당연하잖아. 이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잖아. 이게 1차 함수니까.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x 작으면 y도 작고 x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기 때문에 x 가장 작은 값이 y 가장 작은 값에 대응이 되고 x 가장 큰 값이 y 가장 큰 값에 대응되는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랑 1,6을 저 그래프가 지날 수밖에 없으므로 저 두 개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시든지 아니면 뭐 배운 거 있잖아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뭐 이렇게 푸시든지 뭐 이 방법도 있고 대입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게 아니고 a가 음수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그래프가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는 x가 작은데 오히려 y값이 커지고 있고 x가 크면 클수록 y값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x 작은 값이 y 가장 큰 값에 대응되고 x 가장 큰 값이 y값 가장 작은 값에 대응이 돼서 이번 그래프는 마이너스 3,6과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대입해서 풀거나 아니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통해서 저기는 fx를 완성하시면 돼요. 무슨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 문제는 비슷한데 혹시 제가 받을 만한 문제가 여기서는 없네요. 자, 합성함수 갑니다. 오늘 아마 역함수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합성함수까지는 합시다. 합성함수. 네, 이따 일종을 넘어가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합성함수는 뭐냐면 단어가 어느 정도 뜻을 내포하죠? 합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x의 원수가 있어요. 1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a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알파가 있어. 근데 x에서 y로 하는 함수야. f. 근데 알고 보니 이 y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시 y에서 z로 갑니다. 이 함수를 g라고 합시다. 근데 1이 얘기를 해요. 조용히 a의 귀에다 대고 나 너 좋아해. a가 좋아하죠? 아, 정말? 근데 다시 얘기해요. 나 너 좋아해. 그 얘기를 알파한테 전해줘.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f에서는 이게 성립하겠죠? f라는 함수에서 1을 집어넣으면 그 값은 a에 대응이 되고 함수 g죠. 이번에는 함수 g입니다. 다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과 같지 않은 다른 명령. 함수 g에서는 a를 대응하게 되면 알파라는 값의 결과가 나요. 근데 앞쪽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f1이 a야.
그럼 여기 있는 A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죠? F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 F1이 A니까 A 자리 대신에 F1을 대입할 수 있죠. 여기 A 자리 대신에 F1을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게 알파가 돼요. 이렇게. 근데 써놓고 나서 이게 써놨는데 가운데 있었던 이 Y가 이제 이 A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그거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네가 직접 얘기해. 나 귀찮아. 나 이제 귀찮아. 나 중간에 다리 역할 안 할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1. 알파. 이거란 거죠. 여기 있는 1이 알파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알고 싶고, 그 함수를 두 개의 함수가 붙었다라고 해서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합성의 기호를 쓸 때 보통 이 가운데 이게 동그라미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어떤 분은 뭐 이게 원 모양이라 서클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 점처럼 보여서 DOT, 닷, 뭐 도트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 그냥 뭐 영어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오해하지 마. 영어는 잘했어. 학교 다닐 때. 영어는 잘했지만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발음이 좀 후진 편이라, 그래서 그냥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합성. 한글로 그냥 합성이니까요. F와 G를 합성한 합성함수예요. 그럼 봐봐. 교집합도 결론은 나중에 집합이 되지. 이 집합의 원소와 이 집합의 원소에 겹치는 원소. 그럼 교집합 하나의 집합이 되듯이 X에서 Z로 직접 가는 이 함수도 결론은 함수가 되는데, 그 함수의 이름을 합성함수라고 불러주고 기호로는 G 합성 F라고 씁니다.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상해. 순서를 선생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F에서 G로 가는 거니까 F 합성 G가 맞는 것 같은데요? 가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기호를 G 합성 F라고 씁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G 합성 F라는, 이건 하나의 함수예요. 이 함수에 1을 대응시키면 알파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에 있는 표현은 같은 겁니다. 됐니? 굳이 말하자면 아래에 있는 거는 표기법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연산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요즘 최근에 많이 했었잖아요. 집합할 때도 얘는 표기법이고요, 얘는 집합의 연산법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성함수의 표기는 보통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계산할 때는 위에 있는 걸로 표현을 바꾸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둘은 어쨌든 같은 말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합성함수는 처음에 이게 합성되기 전에는 여기가 정의역이고 함수 F에서는 얘가 정의역, 여기는 공역이었는데 함수 G가 되면 얘가 공역이 아니고 얘가 정의역이 되고, 색깔이 이러네요. 얘가 정의역이 되고 다시 얘가 공역이 됩니다. 그 합성함수가 되면 결과 최초에 있었던 정의역이 정의역이 되고 마지막에 공역이 실제로 공역이 되는 이런 관계가 합성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 결국은 이렇게 가겠다. 이거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G합성 F라 쓰겠다. 근데 왜 선생님 굳이 왜 순서를 바꾸는 거죠? F에서 G로 가니까 F 합성 G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읽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건데,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1이 먼저 G에 대응되고 F의 계산 결과의 답이 알파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1은 G에 먼저 대응되는 게 아니고 1이 F에 먼저 대응되고 그 결과를 G에다 대입한 거기 때문에 순서상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쓰기는 불편해도 해석은 이게 좀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1을 F에 대응시켜서 F1의 값을 구해요. 그리고 그 값을 다시 G에다 집어넣어서 알파 값을 구하겠다는 거죠. 이게 좀 더 해석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표기할 때 조금 어색해도 이렇게 써준다라는 것. 그러면 표기법에서 연산법 갈 때는 여기는 동그라미를 지워내면서 가로를 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F 합성
3 동그라미를 지워내면서 거기에 가로를 크게 하나 치시고 그 안에 G3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이건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연습 몇 번 하시면 금방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이다는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죠. x에서 y로 하는 함수, 그 다음에 g가 y에서 z로 하는 함수. 각각이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 x에서 z로 직접 가는 함수를 앞으로는 합성함수 g 합성 f라고 부르며 기호는 이렇게 쓰고 연산은 보통 이렇게 한다 라는 표현법 잘 익혀두죠. 표기법, 연산법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나오면 이게 나와 있죠. g 합성 f, g 합성 f면 g에서 f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일단 g 합성 f면 f에서 g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뒤에 있는 f에서 g로 하는 거예요. 그럼 f가 먼저 g가 있는데 여기는 g 합성 f에 1을 대응하면 1을 대응시키면 g 합성 f에 1을 대응시키면 y를 거쳐 결과적으로는 7로 가는 겁니다. 야 1이 나 너 좋아해. 뭐한테 말했죠? 대신 전해줘. 누구한테? 7한테. 그래서 1이 7한테 나 너 좋아해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이 합성함수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를 1은 5를 거쳐 7에 대응되고 거치는 게 생략합시다. 1은 7로 가고 2는 9로 가고 3은 8로 가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함수를 합성함수로 말한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거 하나만 연습을 얼른 해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네. 다음을 계산하시오. 계산법 하나 정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그라미 없애면서 가로치고 F형. 그럼 F형을 먼저 구해요. F형 함수 F에다 0 대입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0 대입하세요. 여기다 0 대입하세요. 2입니다. 그럼 G2 여기다 2 대입하세요. 여기다 2 대입하세요. 2 대입하세요. 4-2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법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할만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뭐 여기도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 잠깐 뭐 이런 거 이건 값이 아니고 이번에는 함수식을 직접 쓰는 겁니다. g 합성 fx 이거 일단 표기법은 좀 불편해요. 연산법 이렇게 이걸 해야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fx를 직접 쓰시면 됩니다. fx를 쓰라고요? fx가 뭐죠? x-3이요. 여기다 x만 씁니다. 그 다음에 g라는 함수의 규칙에다가 내가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x자리 대신에다가. g 함수는 얘가 x자리거든요. 그 x자리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g라는 함수는 들어온 값을 제곱하는 함수예요. 그쵸? 들어온 게 x-3네요? 제곱하면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죠. 들어온 값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가로를 치시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g 합성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크게 대단치 않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x자리 대신에 x-마이너스 대입하려니까 x-1 이들의 관계 좀 헷갈려. 그러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대입하지 말고 이거예요. 함수 g에다가 x자리에 누굴 대입하라는 얘기죠?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 있잖아. gx 그 이 x자리 대신에 fx를 대입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x가 fx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를 제곱한 거예요. 근데 fx가 x-1이니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에도 이제 본인이 이해하기 편한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식 쓸 때도 혹시 서술형 쓸 때도 지금처럼 써도 되고 아까처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만 잘 하시면 있는. 합성함수의 성질. 오늘 다 못 끝내. 여기까지는 끝내자. 여기까지는 합시다. 자, 결론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G합성 F와 교환, 합성 기호를 기준으로 앞뒤의 순서를 바꾸면 이게 무조건이라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바꾸면 답이 무조건 달라져요. 이 뜻이 아니고 달라질 수 있다야. 정확히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같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수학에서 이게 항상 성립할 때만 보통은 성립한다 말하는 거예요. 100번 중에 99번은 성립해. 근데 한 번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성립한다 말하지는 않는다고. 수학은 그래. 사람은 안 그렇잖아. 사람은 100번 중에 99번 잘하다 한 번 실수했어. 그러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막 착한 척 99번 했어. 근데 한 번 조금 잘못했어. 그러면 전반적으로 착한 사람. 근데 한 번 실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학은 안 그렇다니까. 100번 중에 99번이 다 참이야. 근데 하나가 거짓이야. 그러면 그 명제는 거짓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조건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교환하면 답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 없는 상태로 자리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하죠? 결합은 성립합니다. 결합은 자리를 바꾸지 않고 뭐만 바꾸는 거예요? 계산의 우선, 순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괄호의 위치를 변경하는 거는 괜찮다는 뜻이야. 자리만 안 바뀌고 가로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확 당겨 놓는다거나 앞에 있는 걸 더 뒤로 민다거나 이런 거는 별 관계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 i라는 기호가 나와요. 지금 i가 뭐죠? 그러면 i는 항등함수,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인데 항등함수를 수학적 기호로 보통 i라고 써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fx가 x야. 그럼 이럴 때 이 f를 우리는 i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항등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 항등함수에 x를 집어넣으면 답이 x가 나와요. 항등함수에 네모를 집어넣으면 답이 네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i라는 기호로 대신에 앞으로 씁니다. 앞으로는 다른 건 구분이 돼야 되니까. 자, 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함부로 자리를 바꾸지 마라 그러더니 이 케이스에서는 괜찮아. 자리 바꿔도 라고 말을 해줘요. 왜? 봅시다. F 합성 i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표기법이죠. 연산법은 F 가로 i1. 근데 i1은 뭐예요? i는 항등함수잖아. 들어간 1이 답인 거야. 그럼 i1은 그냥 1인 거야. f1이 이 결과예요. 근데 내가 자리를 바꿔봤어요. i 합성 f1. 그럼 연산법 i하고 동그라미 없애면서 가로치면서 f1. 근데 항등함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가로 안에 들어온 게 답이야. 그런 의미지. 항등함수는 가로 안에 들어온 게 그대로 답이 나와요. 답이 똑같네. 자, 항등함수일 때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리 바꾸지 마라 그래놓고 나서 항등함수일 때는 교환이 성립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보통 항등함수가 교환이 성립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항등함수를 합성시켰을 때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성립했을 때, 합성했을 때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이건 아직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는 역함수라는 뜻이에요. 모르시니까 일단 설명만. 왜냐면 지금 설명 안 해놓으면 다음에 또 설명해야 되겠어.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할 때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항등함수랑 합성했을 때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앞뒤의 위치를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 나오죠. 가로 쓸 때 사실 가로가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아까 말한 가로 위치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가로가 굳이 필요 없어서 생략 그렇게 써도 되긴 한다. 필요한 부분에 갖다 붙여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빠르게 하나 문제를 볼게요. 빠르게 뭐 있을까요? 네, 빠르게 이거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걸 계산하라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설명이고요.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H, 가로, G, 합성 F1,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그치?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 합성함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가로가 여기 있냐, 이게 앞으로 가냐, 어디 있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냥 가로가 어디든 답이 다 똑같으니까 합성기호 지우고 가로치고, 합성기호 지우고 가로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F1을 구하세요. F1 얼마죠? 1 집어넣으면 15 나와요. 15. 근데 이제는 G15를 구해요. G15, 이게 안 나오네. 이래서 그래 보구나. 미안합니다. 난 문제를 왜 이렇게 써놨나 했더니, 굳이 왜?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했더니, 문제 자체가 FGH가 따로따로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F하고 G를 붙이라는 얘기잖아, 강제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F하고 G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G와 F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로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에요.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합성 F1,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됐니? 그럼 이건 이렇다는 뜻이죠. F 합성 G라는 게 하나의 함수예요. 그 함수에다가 F1을 대응시키라는 얘기예요. 1을 여기다 대응시키라는 뜻이에요. 아까 F1이 얼마였죠? 15였죠. 그래서 H 합성 G라는 이 함수에다가 15를 대응하세요. 근데 여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15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15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5분의 1 곱하기 15 마이너스 2 따라서 답은 1이 된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역함수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여기랑 오늘 이게 과제가 많지는 않아요. 또 원래 선생님 프리드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편집이 좀 덜 돼 있어서 다음 시간 드릴 테니까 앞쪽에 밀려있는 과제